건반에 아름다운 선율을 불어넣는 피아노 조율 기술부터 한 땀 한 땀 수작업의 정성이 빛나는 공연 의상 제작 기술까지 화려한 무대를 빛내는 기술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 서울 강남구. 안으로 들어가니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이 귀를 사로잡는데 한쪽에서 피아노 연주 중인 기술자 발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혹시 피아노 연주자세요? 아닙니다. 불행히도. 그러면 피아노 조율사예요. 피아니스트들의 아름다운 연주. 이 훌륭한 선율이 가능한 데엔 무대 뒤 피아노 조율사들의 남다른 노고가 숨어 있다. 피아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음악적인 그런 지식,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되죠. 피아노는 온습도에 따라 음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 별도의 피아노 보관실이 존재하는데 습도가 높으면 나무가 팽창을 해가지고 네네. 뭐가 틀어져요. 그리고 너무 건조하면 너무 말라서 금이 가고 접착한 부분들이 이렇게 어긋나죠. 네네. 수축 팽창을 하면은.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 피아노가 바로 오늘 공연을 앞둔 피아노. 완벽한 공연을 위한 조율에 나서는데 잘못된 부분을 찾는 거예요? 안 찾죠. 연주할 피아노가 결정이 나면은 네. 240줄 되는 걸 모든 줄을 다 조율을 하는 거죠. 이 피아노가 전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연주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틀어진 게 있을 수 있어요. 건반에 연결된 세 개의 줄에 붉은색의 무언가를 끼우는데 어떤 용도인지? 건반 하나를 치면 줄 3개가 소리를 내요. 이 외지로 소리 안 나게 이렇게 뮤팅 시켜놔서 가운데 줄만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한 줄을 조율해서 기준을 만든 다음에 뽑아내면서 옆에 기준음에다 옆에 줄 이렇게 맞춰나가는 거예요. 순서가. 이제부턴 조율사의 감각에 의존해 건반을 조율해 나간다. 두 소리가 울릴 때 서로 간섭 현상이 생기는데 그 간섭 현상을 청각으로 듣고 두 음의 간격을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청각으로. 이걸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줄이 잡아 당겨지면서 음정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좌우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귀로는 음정의 변화를 듣고 판정은 조율사가 하는 거고 240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두 귀는 오로지 선율에만 집중한 채 아름다운 소리를 찾아 미세하게 핀을 돌리는 기술자. 이번엔 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액션을 선보일 차례인데 현을 때리는 해머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지? 줄이 진동하는데 방해를 안 주기 위해서 비켜주는 거예요, 이게. 청아한 소리를 위해선 현을 때리는 해머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반복된 연주로 인해 마모된 해머는 다시 크고 맑은 울림을 낼 수 있도록 갈아준다. 67년의 세월, 무려 4만 대의 피아노를 만졌다는 그는 셀 수도 없는 유명 피아니스트들의 아름다운 선율을 책임져 왔는데 지구상에 살아있는 피아니스트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치메르만, 짐머만. 이제 2003년도에 여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마지막 곡 끝나고 박수를 계속 치니까 박수 치는 거 이렇게 멈추게 하고 여기 아트센터 피아노 튜너 미스터리한테 감사한다고. 그게 저한테 이런 일을 하는 저한테는 감동이더라고요. 연주부터 조율까지
모두 독학으로 깨우친 기술자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이 나라에 이런 조을사가 있다라는 국위선양하는 조을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열심히 기술 전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 서울시 광진구. 안으로 들어가자. 우와! 반짝반짝! 보기만 해도 눈부신 화려한 의상들이 반겨주는데.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주로 저게 무대 의상 중에서도 네. 뭐 뮤지컬이나 오페라나도 하지만 발레 의상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공연. 무대 뒤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 무용수와 그 무용수를 빛나게 하는 것, 바로 무대 의상. 무대 의상은 26살 때부터 했는데 네네. 26살 지금 80 하나니까 50 한 6년 네. 그 정도 됐죠. 와. 무대 의상 제작에 바쳐온 시간만 56년. 오페라부터 연극, 발레 공연까지 그의 손을 거친 공연들만 해도 수백 편에 달한단다. 한마디로 무대 의상의 대부나 다름없는데, 이건 오로라 이제 장미녀 중에서 오로라 공주. 요거는 그게 이제 요정 동표대 중에서 저 중에서 치트리가 있는. 발레 의상을 주로 제작한다는 기술자. 발레 의상은 일반 무대 의상과는 다르게 특히 더 신경 써야 하는 점이 있단다. 이 발레 의상은 몸판이 꼭 맞아야 돼. 꼭 맞아야 이게 움직이면은 옷도 같이 움직이고 내 손도 같이 움직이지. 안 그러면 내가 동작을 취하는 거 표현하고 일치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옷이 하나의 내 피부라고 생각해야 돼. 무용수의 자유로운 동작 표현을 가능케 하는 소재는 바로 실크. 실크를 만드는 경우에는 첫째로 조명에 받으면 조명 색깔 같은 거, 컬러 같은 거 흡수를 잘 하지만은 일반 포리에스터 같은 거는 네네. 조명 같은 거 튀고, 그리고 무용수들이 이거 표현하는 대로 치마 같은 것도 동작처럼 살풋이 따라서 같이 떨어져. 그 장점이 가볍고.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바로 망사인데, 무게감이 있어 축축 처지는 국내 망사와 달리 가벼운 수입 망사만을 쓴다고. 이건 수입. 어디 잘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쫙 찢어지는 거 있는데 이건 잘 안 찢어져, 그나마.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기술자. 그런데 몸에 맞추려면 사이즈 필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지? 세실한 작업지 시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그래요? 그냥 없이 디자인만 와가지고 이런 디자인대로 컨셉대로 그냥 맞춰서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정해진 게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무에서 여러 창작하는 거야. 디자인에 꼭 맞는 재단과 꼼꼼한 봉제 작업까지 거치면 1차로 제작된 표본 의상이 탄생한다. 가봉을 거쳐가지고 그 디자인에 대해 자기 그 작품에 맞나 안 맞나 또 흐름을 하나 이런 걸 가지고 또 맞게끔 다시 또 작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거기서. 무대 위의 주인공, 무용수들이 입을 옷이기에 장식들마저 모두 꼼꼼한 수작업을 거친다는데, 장식은 자수를 넣고 싶다면은 디자인을 그에 맞게끔 자수를 넣어가지고 자수를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또 기본이 있는 걸로 이런 거 오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내서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고. 자수를 직접 놓거나 화려한 보석들을 원하는 모양대로 디자인해 꼼꼼히 바느질 하기도 한다고. 처음에는 내가 의상실을 이쯤에서 한 것을 도와줬고 거기서 한번 같이 가가지고 보게 됐는데 우리가 만나 기존에 있던 입었다부터 하는 의상보다도 변화되는 옷을 보니까 살아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런 의상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88년도에 오픈을 한 거예요.
무대 의상에 매진하기로 마음먹은 후 56년간 국내외 다양한 공연에 무대 의상을 도맡아 제작하며 평생 잊지 못할 짜릿한 기억도 남아있다는데 로미오 줄렛 그 의상을 처음에 한국에서 이 공연을 할 적에 한국에서는 그런 만들지는 안 된다. 러시아에서 해오겠다 그랬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 기술이 없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했는데 러시아 그 감독이 대단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많이 받았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제작 기술로 결국 명장으로 인정받기까지 했는데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화려한 공연의 주요한 축으로 남고 싶다는 기술자.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고 싶어. 완벽한 공연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기술자들. 무대를 빛내는 그들의 열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